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보고 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있는 소마시네마 막리뷰의 소마50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사랑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라는 영화였는데요. 제가 본 상영관에서는 저 말고 한 두 커플 정도가 보더라고요. 왜 이별을 소재로 한 영화를 왜 커플들이 와서 열심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 영화는 현실 연애, 현실 이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현실에 있는 벌어졌던 연애 감정에 대한 얘기고요. 이 두 사람 주인공 두 명의 그런 그 시간도, 이 사람들의 그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0년 한 87년 86년생 정도 되는 같은 동갑의 커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이제 어차피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둘은 이제 헤어질 겁니다.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같은 대학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오랜 동안 CC 생활부터 대학 생활 시작부터 해가지고 80년대에 30대 중반 현실이 한 이 영화 제작년도 2021년도거든요. 재작년도까지 했었을 때 30대 중반 정도까지 같은 시간을 막 거의 한 10년 넘게 보낸 거죠. 20대 초반부터라고 딱 치자면 한 13년, 14년 정도 뭐 굉장히 긴 연애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동희와 정은채 그리고 이제 그 조역으로 새로 만나는 인연으로 강기루와 정다은이 출연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뭐 배우들 캐스팅은 봤을 때 뭐 독립 영화보다는 좀 큰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독립 영화 사이즈의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고요. 영화는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밝은 분위기, 그러니까 촬영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밝고 화질도 선명하게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자, 일단 이 영화의 예고편의 이제 스틸들을 몇 가지 보면서 전적인 이제 줄거리 좀 짚어볼 건데요. 이 영화의 예고편에서는 좀 가늠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 첫 장면은 이제 이 아영 역할을 맡고 있는 정은채 배우의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은채 배우는 원래 미술 작가로 좀 총명받는 그런 캐릭터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첫 장면에서 그걸 다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영은 이 현실에서 일종의 그 현실과 타협을 하고 원래 꿈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였지만 타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서 가지고 그 신혼부부가 와서 집을 보러 온 걸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되게 애매모호하죠. 이 사람은 오랜 연인이 있지만 결혼을 꿈꾸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뭐라고 할까 그 집을 보여주고 내려가는 길에 대학교 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대학교 은사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아영을 갖다가 작가로 추천해 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현실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있는 마음이 있죠. 물론 표정은 굉장히 밝게 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면 그 다음 시퀀스에서는 동이라고 하는 인물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이 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네에서 그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숨겨놓은 담배를 갖다가 뺏어서 필 정도로 정말로 뭐 일종의 그 루저라고 해야 돼. 루저라는 표현 자체가 안 좋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계속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서 좌절감이 극도로 높은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신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둘의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둘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실 거의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준호를 갖다가 아영이 거의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아영 입장에서는 자기의 꿈까지 접어가면서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즉 남자친구를 갖다가 일종의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죠. 먹여 살리면서까지 이제 보좌를 해서 네가 뭔가 결과를 내기를 바라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첫 장면에 나왔던 그런 그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이제 이 둘의 연애가 결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준호는 사실 뭔가 힘 그가 없어요. 뭔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미 좀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해서 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의 입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초반부 장면에 싸움이 나오는 장면인데 이 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친구가 와서 게임을 하다 걸리거든요. 오늘 공부하러 갔다 그랬다가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앞에 이동희가 연기하는 주도란 친구도 좀 티셔츠를 두 장 입고 오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좀 뭔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메탈리카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첫 장면에 보면 니르바나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그런 치기를 아직 버리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존재의 기호로 저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정은채 배우가 입고 있는 스타일도 좀 다르고요. 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나죠. 생색이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둘이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 아영의 집에서 준호가 이제 이게 촉발이 되면서 그동안 누적된 게 터져버리면서 그 싸움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준호는 결국은 이제 뭐 한 번 더 찾아가서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뭐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돼버리고 아영은 이제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좀 아영이를 아까워했어요. 능력도 없는 그 준호라는 애가 이 청춘을 날려먹게 했었는데 차라리 잘됐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남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남자가 맞아서 이제 마음이 잘 맞는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약간의 행복들을 찾습니다. 반면 준호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제 포기하고 후배라든가 뭐 아는 동생의 가게를 도와주면서 굉장히 어린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연인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던 거죠. 준호나 아영이나 서로 연애의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준호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아영의 경우에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준호를 기대하려고 이제 보살피는 일종의 모성 본능 같은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의 이제 그런 감정적 깨달음이 이제 이 새로운 연애를 통해서 밝혀지는데 이 연애 자체도 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상황이 아직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이동희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요 마지막 톤에 나와 있는 지금 이 예고편의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은 거의 영화의 후반부거든요. 이 화실에서 벌어지는 대화 장면인데 거기서 이동희 배우가 그 연락을 받고 태블릿을 갖다 주기 위해서 담이 걸린 상태, 잠을 잘못 자서 담이 걸린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중간에 한번 물리치료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동희 배우가 그것이 이제 일종의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서 결국은 이제 이 후반부에서 둘이 만나서 이야기의 감정선을 이제 풀어가면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 둘의 어떻게 보면 감정적 그 고갱이들 남아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떨어버리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미련이라는 감정이라 말 수 있겠죠. 자,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는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톤이 그게 심각한 톤의 문제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화 톤도 굉장히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 뭐 상당히 멜로 드라마인데 비교적 아주 현실적인 현 시점에 딱 86년, 87년생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러니까 30대 중반 현실적 고민들 현실에 맞닥뜨려서 생기는 고민들을 좀 특정하게 사실 뭐 이렇게 오래 연인이 유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그 감정과 그 미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시들어버린 지금 이 화분이 나오는데 영화에 화분이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영화에 보면 이 친구가 좀 어느 정도 영업으로 성공한 친구가 나와요. 준호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이제 그 병원장들 아마 그 약 영업을 하는 친구인가 본데 병원장들에 선물하기 위해서 일종의 화분을 갖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화분의 창업이 잘 되라 뭐 이런 걸 그 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화분이 이미 시들어 있는 장면에 이 앞에 낙담하고 있는 두 주인공의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 이제 이미 시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사랑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둘이 갖고 있는 감정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뭐 새로운 희망을 좀 뭐 찾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희 배우, 이 두 배우가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를 잘 맡고 있죠. 두 배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맞게. 정원채 배우는 미대 출신이지만 뭐 아주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옷도 세련되게 입고 현실 감각이 있고 현실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좀 뭔가 인정을 받고자 싶어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동희 배우가 맡고 있는 준호란 캐릭터는 어떤 아직도 꿈을 찾아 헤매고 있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뭐 준호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사이인 거고, 그 부분의 일종의 일부분의 감정에 아영이 갖고 있는 뭐 그런 또 떨어내지 못한 아쉬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뭐 100% 둘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하고 어느 편도 들고 있지 않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감정적 소모, 감정적인 에너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역할의 공간들도 뭐 아주 평범한 공간들을 잘 설정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더 준호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좀 더 서민적인 동네,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아이가 그런 좀 뭐 성공에 대한 뭐 그런 거 자체가 없는 공간이라면, 아영이 연기하는 추구하는 공간은 좀 더 화려한 공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영과 준호가 추구하는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걸 애초에 보여주기 때문에 둘이 잘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잘 될 이유가 사실 없고, 그 새롭게 만난 연인, 그러니까 오히려 아영보다 나이가 윗또래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안정성과 성공을 가진 남자, 그 다음에 준호가 만나는 새로운 연인, 그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대 23살의 어린 연인, 이 둘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이 둘 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둘 다 전해 듣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물론 이제 그 외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 둘의 사랑이 또 계속 지속된다고 말하기 사실 어렵지만, 어쨌든 그 둘은 마지막 장면 시퀀스에서 이 화실에서 대화를 가지면서 그 둘의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것이 영화의 중반부 이후의 대부분 시간인데, 그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중에도 아직까지는 그 대화 장면을 통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근황들을 알고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그런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처한 현실을 아주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양한 인물들보다도 이 준호와 아영이라는 인물들이 느끼고 그냥 그 현실에서 가는 감정, 눈높이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조망도가 있다기보다는 둘 사이의 감정이 좀 중심이 되어 있는 영화라서 그것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의 연애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구체적인 뭐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뭐 좀 더 심화돼서 바라보지 않고 영화가 좀 더 밋밋한 임팩트가 없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영화의 후반부 장면의 화실 장면에서 이 화실 장면에서 아마 영화의 애초에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동희가 깨자마자 태블릿을 갖다 달라고 하는 그 전 연인인 아영에게 목을 제대로 가르지도 못하면서 연인에게 속이고 가가지고 현재 연인에게 속이고 가서 이야기의 그 고갱이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쿨한 척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쿨한 척하지만 이 아직도 이 동희가 영화의 과정에 보면 목이 굳어 있는 상태가 되다가 결국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이 되면 이제 목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이 남아 이 담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미련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걸려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둘은 그 미련이라고 하는 이 담에 걸려 있었던 남자가 그 상태에서 풀려나듯이 마지막에서 자신들이 서로에 갖고 있는 미련들을 갖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그 마지막 대화 장면이 이제 영화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위해서 영화의 전체 이야기의 배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 외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이 영화의 깔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합적인 주제를 다룬다든가 하지 못한다는 측면인데 뭐 그건 영화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좋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주 뛰어날 수 없는 부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어떤 연애를 다루고 있는 영화, 가령 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지기 결심 같은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 가지고 있는 복합적 감정들의 둘레들을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그 감정의 조화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문제들의 현실의 감각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미학적인 성과들까지 간다라고 말하기 사실 어렵다는 측면에서의 한계라는 얘기죠. 어쨌든 뭐 영화가 그런 점에서 흥미로운 건 사실입니다. 영화 자체가 그런 중심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서 다루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마라든가 영화에서는 이런 한 21세기 2020년대를 살고 있는 당시 30대 중반의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실 연애의 감정, 그러니까 현실의 벽, 사실은 영화에서 설명하고 많이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영화 첫 장면에서 이 주인공인 아영이 정작 자기만 뒤떨어진 듯한 느낌의 감정들. 그 다음에 이 취업이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준호의 감정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둘이 대비되는 이 둘의 감정들 자체에 대한 그런 표현들 과하지 않게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뭐 오버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하면서 그걸 잘 풀어나가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의 후반부의 그 담에 걸리는 장면들에 대한 설정들이 좀 더 코믹한 요소로 작동을 하거나 영화적 장치로서 조금 좀 더 스무스하게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갑자기 동떨어진 에피소드처럼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 영화를 다 끝내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좀 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뭐 아쉬운데 뭐 영화 자체가 그래도 잘 깔끔하게 뽑힌 편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저의 생각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대충 뭐 관람객들도 뭐 아주 극찬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의 평가 기자평론가들도 약 한 별 3개 정도의 평이니까요. 뭐 그래도 볼만하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의 반응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왓챠피디아에 나와 있는 코멘트들도 반응이 호의적인 편입니다. 예상 뭐 평균 한 3점 정도니까요. 뭐 관객도 한 12,000명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 현실 연애담.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도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관람객 한 지금 개봉일 기준으로 해서 한 2주차인데 한 14,000명이니까 제작 개봉 규모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 모른다 리뷰였습니다. 저는 소마시네마의 소마50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죠.